자, 전문가님 이번 주말에도 역시 온라인 강연회 여시는데 온라인 강연회에서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사실 시장이 오르던 떨어지던 수익을 내는 사람하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개인들은 수익을 낼 수 없을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 올해도 또 힘들어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익과 손실은요,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외출 못 하시잖아요. 온라인 강연이라도 꼭 참여하셔서 꼭 좋은 팁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도 하시고 내일도 온라인 강연회 하시네요. 네, 내일은 장중에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장중에 그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장중에 방송 출연 전까지 하게 되는데요. 장중에 시장을 사실 그냥 넉넉히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고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뭐 전문가의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장중에 힘드실 겁니다. 힘드신 분들은 와서 또 힐링도 하시고 그다음에 조언도 많이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민학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회가 내일도 열리고 주말에도 열립니다. 내일은 장중에 계속 온라인 강연회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뭐 개장할 때 황민학 전문가랑 함께 하시고 저희 추첨쇼는 9시 50분에 하니까 그때는 잠깐 TV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온라인 강연회 황민학 전문가 함께 하시면 시장에서 뭐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 잘 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또 저희 주챔쇼 상담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대한강통신요. 대한광통신.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0%고요. 네. 4,020원요. 4,020원에 20%요? 예, 아이고, 요거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예. 작년에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 2년 됐나요? 2년이요? 예. 2년이면 이거 뭐 추가 매수도 하신 거예요, 설마? 예, 추가 매수했어요. 아,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4,020원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조금 더 해도 되나 싶었어요. 또 추가 매수하시려고요? 예, 한 10% 더 하면 어떠나 싶었어요. 10% 더해서 뭐 단가 좀 낮추면 요거 탈출할 수 있는지 예, 이게 예. 궁금하신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민학 전문가랑 지금 추가 매수해도 좀 괜찮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을 아마 처음에 높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네, 기업은.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마도 이 기업은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좀 실패를 많이 네.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이 이제 그 광섬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5G 관련주들 많이 이제 찾다 보면 대한광통신은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이 기업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좀 낮아 보이는 이 기업을 선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결국은 한 가지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청자분. 이유가 뭘까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이유. 매력이 없나요? 매력이라기보다는 실적이에요. 네. 자, 보시면 이 기업은 2019년도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예. 이 실적이 지금 그 검은색 글씨로 숫자로 써 있나요? 아니면 빨간색 숫자로 써 있나요? 빨간 걸요. 빨간색 숫자로 써 있죠. 빨간색이라는 건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네. 사실 광섬유 쪽은 제가 지난해에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광섬유 관련주들, 5G 관련주 중에서 왜 광섬유 관련주들은 못 가고 왜 실적이 안 좋냐? 이거는 사실 중국 쪽에서 이미 5G에 대한 그 수요를 생각하고 미리 광섬유를 많이 이제 생산을 해놨거든요. 예. 이게 그 재고 물량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걸 이제 계속 소진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광통신도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사실 앞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5G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뭐 일본,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5G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만큼 광섬유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적은 불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아. 이 부분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이걸 더 사서 뭐 수익으로 이제 다시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예. 네, 차라리 저는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더 하시는 것보다는 더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캔시스를 더 사면 어떻겠어요? 어떤 종목이요? 캔시스요. 캠시스요. 예. 일단 지금 간단하게만 볼게요. 근데 예. 일단 지금 캠시스를 최근에 뭐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예. 네. 그거는 수익 좀 내고 나왔거든요.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캠시스는 예. 최근에 주가 막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면 이거 역시 예. 하락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있죠. 예.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보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 있죠. 네, 예.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에 대한 제 답은요.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 기업은 기다리셨다가요. 예. 이 현재 물량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4,000원 있죠. 예. 4,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 네, 목표 주가 4,000원이고요. 4,000원 예. 오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러면. 이거 상향 폐지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상장 폐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지난해 실적이 예. 안 좋았을 뿐입니다. 예. 그러면 캔시스는 매수하면 안 하지 됩니까? 하지 마시고요. 네. 하지 말까요? 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을 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대한광통신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워낙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이 더 되실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4,000원까지 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현대건설 기계를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25,500원에 20% 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적은 안 좋다고는 하는데 네. 많이 내려서 매수를 했는데 갖고 있으면 좀 그래도 오를 수는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네. 25,500원이면 진짜 최근에 사셨나 봐요. 지난주쯤에 네. 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20% 비중이고, 요거 가격이 낮아져서 있어서 많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괜찮을지, 좀 기다리면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할지,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인데, 네. 내려가는 걸 사셨습니다. 이분이 좀 앞에서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주셨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작년에도 사실 그 오랜만에 이제 여기 방송을 출연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이제 제가 계속 출연했을 당시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안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주들도 지난해도 보지 말고 올해도 지금 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은 지금이 저점이 아니에요. 더 안 네.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기에는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네. 그럼 지금이라도 파세요. 그냥, 예. 네, 지금이라도 팔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아쉬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설 업황이 지난해 안 좋았죠? 네. 근데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네. 안 좋다고들 하긴 하는데, 예. 네. 올해도 좋아지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올 초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 건설도 지금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빨리 나오세요. 아니,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네. 빠른 시일에 31,000원에서 네. 지금 4,5,000원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많이 손해본 게 아니니까 그냥 매도하는 게
그렇죠. 낮다는 거죠. 이 기업은 떨어질만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기업은.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